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짱가몽 도설 113번째입니다. 걸릉도자기는 9번째 시간입니다. 걸릉도자기가 많긴 많죠. 제가 2021년도 하고 23년도 판을 구했습니다. 이제 22년도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23년도 판은 정말 최신 판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아마 5월이나 6월 지나면 이제 2024년도가 나오겠죠. 작년도에 한 거를 이제 이렇게 책을 낸 것이. 그래서 이 도록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제 매년 또 그 추세, 트렌드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알아볼 수가 있고요. 가격은 좀 이제 좀 어떤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좋은 기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국제 경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랑. 그래서 뭐 2개년도씩 하다가 뭐 한 개년도 하는데 한 50분 정도 걸리니까 뭐 저도 너무 힘들고 들으시는 여러분도 힘들 것 같아서 그냥 1개년도씩 잘라가는데 이제 걸lun이 끝나고 다음 가경부터는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몇 년도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할 생각입니다. 이제 걸륭만 지나면 나머지는 순식간에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걸륭제 지금 한 2개년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옹정 같아 보이잖아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옹정제 거는 이렇게 이제 좀 세밀합니다. 세밀하고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이 책이라 할지라도 피부의 유면 상태가 상당히 고태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잘 그렸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이제 걸륭입니다. 황지청화는 보통 여러 번 해드렸지만 가격이 좀 비싸죠. 그리기가 어려서 그렇습니다. 자, 황지청화, 절지, 화가문, 매병이죠. 네,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옹정제 때랑 걸륭전제 때의 그 절지 화가문의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매병을. 꽃의 크기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자, 관지도 잘 썼고 뉴욕 가사득 크리스티라고 말씀드렸고요. 425만 8천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왼쪽에도 이제 조금 이제 덜 보이는 모양이 나왔죠. 이제 뭐 요거를 이제 보니까 레복병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레복병. 레복이라는 건 이제 라이프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발음으로는 레복이 뭐냐면 무입니다. 무. 무 배추할 때 무. 아시죠? 무 배추할 때 그 야채 무를 레복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 발음으로 이제 로보라고 그래갖고 다른 또 발음이 있는데 요 레복은 무의 이제 옛날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 레복병 무같이 생겼나요? 요 가운데 부분을 아마 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레복병이고요. 전지 화해문이 쫙 그려져 있는 기형이 특이해서 제가 이제 찝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름을 외워두세요. 레복병이라고 합니다. 무병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레복병이라고 외워두시고 북경보리에서 역시 기형이 특이해서 그런지 460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이런 기물이야 이제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육방인데, 육방병이죠. 육방병입니다. 여기도 육방병이라고, 육방대병이라고. 어이구 높이가 47.1cm입니다. 걸륭제 때의 특징을 다 갖고 있죠. 빼곡하고 층차가 많고 빼곡하고 뭐 비슷합니다. 이 중간 어깨 부분에는 이제 여의두문을 놓고 요 윗부분에는 초연문을 놓죠. 그리고 여의두문 해랑문이 있습니다. 밑에도 변형연판문, 그다음에 당초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중무성가라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828만에 거래됐습니다. 관지는 이렇게 잘 썼고요. 네. 여기는 이제 변체 초엽 전지 사계화회문. 사계화회문이라는 건 이제 사계절을 꽃이라는 뜻이고 거의 이제 꽃이 여러 개가 나오죠. 종류가. 그리고 이제 변체라고 하는 거는
이 초연문이 조금 변형이죠. 이렇게 좀 뭐 사이사이에 구멍도 생기고 이렇게 아주 날씬하게 됐고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보통 초연문은 요런 게 초연문이 이렇게 됐죠. 보이시나요? 요런 초연문인데 여기는 조금 스타일이 다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름을 변체라고 쓴 겁니다. 자, 요거는 뭐 많이 보던 그런 이제 포월병 혹은 보월병이라고도 하는 병입니다. 팔길상문이고 가운데는 보상화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귀를 달고 있고 보리 홍콩에서 693만 6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많이 보신 기형이죠. 이것도 딱 보면 이제 상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왜냐면 돌대가 툭 튀어나온 부분이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도 위에 있습니다. 여기 위에 회문 밑에도 튀어나왔거든요. 이게 상병의 특징입니다. 그 밑에도 상병인데 역시 똑같죠.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상병은 이제 구연부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넓은 편입니다. 나팔 모양으로. 그리고 이제 요 공 모양인데 여기가 그 돌대 튀어나온 부분이 한 4개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건 상병인데 상병에 이제 처음 시도한 사람은 옹정제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아주 강조해 드렸어요. 왜 그러냐? 옹정제 때의 상병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옹정제 전에는 상병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죠? 처음 기형을 옹정제 때 만들었는데 뭐 순치제 나온다든가 명대 뭐 만력이 상병 나오면 안 됩니다. 맞지 않는 거죠. 자, 전지 연화문이 그려져 있는 상병이고 상병을 다른 말로 옥당춘병이라고 또 합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보리 아문에서 115만에 거래됐고요. 자, 밑에 거는 이제 중국 가덕에서 149만 5천에 거래됐습니다. 똑같이 전지 연화문인데 연화문이 좀 틀리죠.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관지도 잘 썼고요. 중국 가덕에서 149만 5천 RMB에 거래됐습니다. 자, 포월병이 또 나왔네요. 중무성가에서 100만 RMB에 거래됐고 오른쪽은 이제 저게 코끼리 같습니다. 코끼리가 그렇죠. 상이병이죠. 상이병인데 여기 과릉이 지었습니다. 여기도 과릉이라고 썼어요. 과릉형 쌍상이병. 그리고 이제 문양은 기룡문이 있습니다. 용을 청동기 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로 아주 이상하게 그린 걸 이제 기룡문, 봉황이 그려 있으면 기복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합쳐서 도철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고요. 기형이 특이하고 괜찮습니다. 북경 보리에서 57만 5천 RMB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 경우도 말씀드리면 아무리 글로벌 경매장이라 할지라도 청걸륭제 때 저런 특색 있는 기물이 저 높이가 33.5cm나 되는데 나왔는데 57만 5천 RMB. 57만 원이면은 1억 몇천 되는 거죠. 1억 2천 정도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 오리지널 300년 된 오리지널입니까? 이 가격을 들으시고 이건 우리도 좀 노력하면 살 수 있는 기물이잖아요. 네, 그만큼 방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방을 또 잘한 거죠. 그때 그 시절의 스타일과 기법에 맞게 방을 한 거죠. 그래도 명품이기 때문에 1억 몇천이나 받으면서 낙찰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진품 찾아 산만리 했다가는 정말 돈만 낭비하고 힘들어집니다. 이런 명품을 이제 하시고 또 이런 글로벌 경매장에서 큰 금액은 거기서 거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여기 저 넘버링도 나오고 보리 경매에서 그래도 경매한 건 낙찰 받은 건데 다른 경매장에서도 좀 서로 호환이 되지만 뭐 중무성가 뭐 이런 데서 거래된 거는 북경이 뭐 보리나 글로벌에서는 안 받아줍니다. 자, 여기도 이제 육방병이 나왔고 절지 화해문이 그려져 있어 화가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북경 보리 딱 봐도 벌써 66cm입니다. 크기가 아주 장대하면서 정말 다 일일이 이렇게 잘 그려가지고 만들어낸 명품이죠. 네, 1200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1200만이라고 해봐야 20몇 억 정도 되는 겁니다. 네, 66cm인데
이게 뭐 300년 된 기물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지 잘 썼죠? 이런 게 이제 관지 쓴 관지라는 것도 잘 보여드리는 거예요. 붓의 흔적이 느껴지시고 조금 삐뚤빼뚤하지만 이게 사람의 쓴 거지 아주 이 일획이 정확하다. 전사입니다. 전사를 피하기만 해도 손실은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길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건 산두병이고요. 네, 여기 절지 화해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 똑같아요. 스타일들이 위에는 뭐 여의도문, 회문, 그 다음에 변형연판문이 밑으로 내려 꽂고 있는 변형연판문이죠. 이걸 뒤집었다 그래서 복 변형연판문. 밑에 있는 건 그냥 연판문 혹은 위로 보고 있다 해서 앙 연판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산두병 산두 쪽에는 화해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홍콩 수부비는 소도비를 가리키고 316만 4천 RMB에 거래됐습니다. 자, 관지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쓴 관지를 자꾸 눈에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 관지에서 속지 않아요. 여기는 잘 그린 것 같은데 밑바닥에 관지가 전사다. 그럼 이거 뭐겠습니까? 전사겠죠? 당연히. 아니 이걸 어렵게 잘 그려놓고 관지를 전사하는 바보는 없어요. 아무리 무식해도. 그러니까 관지가 전사하면 위는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몇 글자 쓰는 것도 전사로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그려놓고 이거를 좀 몇 글자 쓰는 게 쓰기 싫어가지고 이거를 전사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밑바탕이 전사면 관지가 전사면 위는 그림 볼 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관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매병 또 보시면 절지 화가문인데 이제 삼다문이죠. 삼다문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을 나타내는 불수감, 장수를 의미하는 복숭아, 다산을 상징하는 석류 이렇게 들어가야 이제 삼과문 혹은 삼다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삼다문이라고 썼죠. 잘생긴 매병이고 가사득 크리스티 426만 RMB에 거래됐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육방병이죠. 근데 아까 거랑은 뭐 10분의 1 가격이네요. 높이가 44.5cm입니다. 절지화가문 육방병이고요. 네, 홍콩 소도비에서 130만 RMB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기형도 다르고 그래서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또 이제 육방병인데 좀 사이즈가 크죠? 65cm나 됩니다. 역시 가격이 1200만 RMB가 나옵니다. 아까 것처럼. 여기는 같은 육방병인데 44.5cm니까 가격이 작은데 10배가 됩니다. 10배. 화가문이 있고 빼곡하게 잘 그렸습니다. 이런 거 하나 진짜 갖고 싶은데 요새는 이런 거 우리 경매장에서 한 뭐 50만 원 막 이렇게 나오죠? 50만 원 정도. 네. 그렸다고 보시면 글쎄요. 저는 퀘션 마크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리까리한 물전사 같은 거는 뭐 50이든 얼마든 제 기준으로는 안 삽니다. 차라리 작아도 확실하게 그린 거를 확인하고 사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것도 뭐 절지 화가문이 있는 매병인데 460만 RMB에 거래됐습니다. 보통 이런 이제 서령 인사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잘 한두 번 봤는데 서령인사 아주 잘 모르는 경매장입니다. 그래도 중국의 경매장 그러면은 메이저는 가덕, 그 보리, 그다음에 가덕, 뭐 한해, 뭐 그 정도가 이제 뭐 메이저고요. 뭐 중무성과 화해국제, 뭐 이런 서령인사 이런 잘 모르는 이름들은 글쎄 신뢰는 별로 안 갑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지 화해문이 그려져 있는 이제 지추병. 요렇게 이제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 여기다가 이제 종이 같은 거를 뭐 집어넣을 수 이제 예전에는 다 이제 종이죠. 그래서 종이를 돌돌 말아 가지고 집어넣는 용도도 쓸 수 있다 해서 종이 지자가 나와서 지추병입니다. 자, 138만 RMB에 거래됐고 기형이 참 아름답고 깔끔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개광을 직선으로 쭉 내놓고 각기 다른 화해물으로 쭉 뺑 둘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 나오는 거, 이런 이제 이파리만 쭉 나오는 게 걸륭대의 스타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수출 조작이 이런 스타일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런 문양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고 몇 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문양이 이제 그때그때 유행하는 문양이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딱 이제 스타일만 딱 보고 문양만 딱 봐도 옹정이다, 걸륭이다, 뭐 이런 거죠. 강의 때 안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옹정 아니면 걸륭인데, 물론 이제 뒤로 가면 또 걸륭을 또 방을 했으니까 가경도 그럴 때 있는 거지, 또 아주 뒤로 가면 무조건 방을 한 거죠. 자, 아까 했던 서령인사에서 138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여기서 황지청한데 스타일이 좋죠? 예, 귀가 달려 있고 여기 이제 극이 나와 있어요. 출극이 나와 있고 전지 화해문이 그려져 있고 여기 변형연판문 밑에 또 화해문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 황지청화를 이렇게 빼곡하게 그리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 관지는 이제 대천 걸릉런조 관지를 이렇게 잘 썼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북경 보리 같은 메이저에서도 800만 RMB가 거래됐습니다. 멋있죠? 네. 네, 여기도 이제 쌍이 출국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출국이 붙었으니까 쌍이가 달려 있고 툭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극이죠. 툭 튀어나온 부분이 튀어나왔어요. 극이라는 부분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출극이라고 합니다. 요 한자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 출극, 극. 이제 옛날에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가 쓴 무기를 잘 말씀드렸죠. 방천화극이다. 극이 무기의 일종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그 병이 이제 감람잎을 닮았다. 감람은 이제 올리브예요. 우리가 올리브유 그러잖아요. 그 올리브가 감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이파리가 감람잎을 닮았다. 그래서 감람병입니다. 감람, 강랑이 아니라 감람. 뭐 올리브병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중국 도자기 하니까 한자를 알려줘야죠. 대청 걸릉런조 관지를 저렇게 썼고요. 네. 자, 이거는 이제 뭐 소나무가 있고 장수를 상징하는 소나무, 복을 나타내는 녹을 나타내는 녹이 사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 송서록도 뭐 이렇게 썼습니다만 뭐 그냥 송록도 해도 되는 거죠. 장수와 녹은 이제 그 관리가 되고자 하는 거죠. 복록수 삼성도인할 때 나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청화 선송서록도라고 썼습니다. 요런 이제 한자 네 글자 나오는 거는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선송서록도. 그럼 다른 사람이 이걸 그냥 소나무 사슴 모양 뭐 이럴 때 이런 얘기를 써주면 좋은 거죠. 그냥 보통 송록도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여기 학이 들어가면 이제 녹학동춘이 되는 거고요. 북경 보리에서 460만 RMB에 거래된 아름다운 감람병입니다. 자, 여기는 호춘병이죠. 죽석파초문이라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렸고, 죽석파초문이 이제 뭐 옹정 걸륭 때도 많이 나오잖아요. 강의 때는 잘 안 나오죠. 그리고 뒤로 가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도광 한풍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런 거에 이제 오리지널은 예전에 영락선덕 때도 명때 영락선덕 때도 있었다는 거. 그것도 이제 비교를 해보시고 짱아몽 도설에서 영락선덕할 때 보여드렸고 또 뒤에 나온 거랑 또 방품하고 비교도 해서 드렸습니다. 자, 요 경매장도 잘 모르는 경매장이죠. 뭐 십죽제 방매 북경에 있는 회사 같은데 230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요 참고로 요 스타일의 요런 그림의 죽석파초문이 있는 옥호춘병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으니까 뭐 국내에서도 경매장마다 좀 보실 수는 있어요. 그린 거라도 잘 확인해서 명품을 소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런 이제 특이한 기형이죠. 코끼리가 있네요. 코끼리 머리가 있다 그래서 상수병이고요. 해당식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게 해당식이에요. 제가 그 전사도자기 설명할 때 드린 요 타원형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타원형 비슷하게 생긴 그런 스타일을 해당식이라고 합니다. 해당화꽃처럼 생겼다 그래서 해당식 상수병입니다.
뭐 상 2병 해도 되고 똑같습니다. 자, 좀 특이하죠. 처음 보는 이제 스타일이에요. 모양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살짝 그 릉이 진 거죠. 여기 구연부 쪽하고 아래쪽이 다 해당형으로 됐기 때문에 특이한 기형입니다. 아름다운 기형이고 홍콩 소도비에서 413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벌써 413만이나 되는 거는 이제 특이하잖아요. 그래 경쟁이 심화된 거예요. 굳이 하라고 그래서 홍콩 달러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인데 레인지를 이제 벗어난 거죠. 자, 밑에 당초문이 있고 변형 연판문도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문양이 특이하고 기형이 특이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결국은 이제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포수준으로서 많이 보신 기형이에요. 위에 변형 초연문 있고 밑에 전지 연화문, 밑에 전지 화해문, 그 밑에 해랑문 있고 변형 연파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포수준이라고 나옵니다. 포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귀 쪽으로 해서 붙어 있는 건데 밑에 영락까지 달려 있는 거죠. 문고리 잡는 거 있죠, 문고리. 그래서 이리 오너라 할 때 우리 한옥에 그런 게 나오는데 붙어 있죠. 문 두들길 때. 그게 이름이 포수입니다. 포수. 자, 여기 한자가 포수준입니다. 그래서 준이라고 하는 것은 술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리 아문에서 135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상당히 여의이죠. 이게 여의잖아요. 여의가 귀를 달고 있다. 그러니까 여의이 혹은 이제 요거를 비단끈이 이제 늘어졌다 그래서 수대이 이런 이제 얘기를 하니까 두 개 다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런 용들이 요 목숨 숫자를 들고 있잖아요. 그런 걸 헌수도라고 합니다. 여기 헌수. 그래서 이건 이제 지나가는 용 그래서 유룡이라고 하는데 쌍용으로 해도 되고 그냥 뭐 운용으로 해도 되고 똑같습니다. 아무튼 여기를 이제 보면 유룡, 헌수, 여의이 스타일은 호로병이죠. 스타일은 호로병입니다. 예, 아름답고 멋있고 그 청화 발색이 그 헌수도의 목숨 숫자는 굉장히 진하게 그려놓고 나머지는 또 옅게 그려가지고 상당히 화려한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 소도비에서 109만 1천 RMB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억밖에 안 된다는 게 물론 뭐 키가 17.6cm이긴 하지만 이런 게 2억밖에 안 될까요? 이렇게 특이하고 이렇게 잘 그렸는데 걸륭제 때 300년 도자기가 2억밖에 안 된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홍콩 소도비가 됐건 뭐가 됐건 대부분 방품 갖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품도 물론 있겠지만 진품은 나오는 족족 이제 가격도 올라갈 테지만 또 소장가 손에 들어가면 안 나오죠. 걸륭대 때 진품 관요 이런 건 다 관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요를 매번 찍어내는 것도 아닌데 지금 수십 년 전부터 매번 경매장에 나온다? 경매장이 또 한두 군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품을 찾는다. 그리고 진품을 찾으시려면 정말 수십억, 수백억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경매장에서 진품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포기를 했죠. 제가 현명한 겁니다. 여러분 저 진품 자꾸 찾으시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꼬이게 됩니다. 물론 진품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그 공부와 이런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명품 고르실 때 조언을 드리자면 청말이나 민국 때의 진품 미녀 정도라도 손에 넣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그 정도는 소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거랑 섭취 쓰레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 화호죠. 화호. 팔길상문이 있는 화호. 요것도 많이 나오고요. 저 뚜껑에 있는 손잡이를 이제 참외형이라고 합니다. 참외 꼭지 같다고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런던 윤돈. 이게 런던입니다. 윤돈. 윤돈 가사득.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윤돈 가사득.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런던 크리스티라는 얘기고요. 103만 2천 RMB에 거래된 아름다운 기물입니다. 네. 옛날에는 저 다리가 4개가 아니라 3개였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여기도 나오네요. 화호가. 여긴 또 가격이 싸네. 보리인데도 443만 7천 RMB. 네. 무슨 뜻일까요?
8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소리인데. 자, 여기 이제 지포가 있습니다. 절지, 화가문, 지포, 개광. 개광이 돼 있죠. 여기는 이제 복숭아문이 있네요. 자, 218만 5천 RMB에 거래됐습니다. 보리 아문에서. 자, 요 귀형도 자주 나오죠. 이런 걸 녹두준 혹은 우두준이라고 합니다. 걸륭 때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귀를 달고 있는데 귀는 요게 이제 용입니다. 용. 기룡무늬 용으로 달고 있고 전지 연화무늬 아주 빼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한치의 빈틈이 없습니다. 자, 이거 서령인사라는 아까 나온 중소형 경매장에서 138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요 죽속 파초문도 230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요거는 뭐 더 이상 이름이네. 영락방매. 영락방매. 영락방매 서령인사. 잘 모르는 경매장이죠. 자, 요거는 이제 절견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위 구연부가 접시 같다고 그래서 반구병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전지, 보련, 초엽, 해랑문. 여기 이제 해랑문은 파도문이니까 해랑문이 있고 여기 전지 연화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초엽문이 있고 그냥 전지 화해문, 뭐 해랑문. 그리고 요렇게 이제 어깨가 깎였잖아요. 그걸 절견병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쪽은 이제 아까 보셨던 포수준이고요. 포수준인데 전지 연화문을 밑에 탁자로 쓰고 있는 팔보문이 있습니다. 팔길상문이. 그래서 전지 연탁 팔길상문 포수준입니다. 자, 볼까요? 전지 연탁 팔보문 혹은 팔길상문. 여기 그냥 대준이라고 그랬는데 포수가 달려 있으니까 포수준으로 하는 게 정확하겠죠. 북경 보리에서 828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관지는 이렇습니다. 잘 썼죠? 네. 그리고 이쪽부터 볼까요? 이건 촉태, 촉태입니다. 태. 우리말로는 촛대죠. 촛대. 중국말로는 촉태. 16만 1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보리 아문에서 거래됐습니다. 자, 그 밑에 것도 육방병인데 이제 관이가 달려 있으니까 관이 육방병 혹은 육방준인데 어깨가 깎였으니까 절견을 놓아야 되는데 절견을 안 놓아주네요. 얘네들은. 저는 절견을 놓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요 문양의 기형이 좀 더 이제 기억에 남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다른 책에선 다 절견을 씁니다. 자, 가사드 크리스티에서 298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요. 자, 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수돈 요렇게 뚜껑이 이제 윗부분이 막혀 있으면 의자죠, 의자. 돈이라는 거는 의자입니다. 수돈이라는 건 이제 비단 숫자를 써가지고 이런 건 문양이 이제 화려하다 그래서 수돈이고 다른 말로는 요게 이제 도자기이기 때문에 앉으면 좀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시원하게 쓰라고 서늘할 량자를 써갖고 량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 황제들이 백성들이 쓸 수 있게 이런 량돈을 많이 생산했다고 합니다. 민요겠지만. 그래서 이런 데 앉으면 되게 시원해요. 자, 전지 사계화문이죠. 사계절의 꽃이 만발해 있는 그 문양을 놓은 이제 여기 돈식인데 잘못 썼어요. 한자가. 요거는 북을 친다 할 때 북고자예요. 북고자죠. 한자 이제 하시면 요걸 돈자인데 여기 이제 우방변에 좀 잘못 썼습니다. 돈식관입니다. 돈식관. 네, 돈식호라고 해도 되고 관이라고 해도. 자, 관지 잘 썼습니다. 가사드 크리스티에서 226만 RMB에 거래된 아름다운 기물입니다. 돈식관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식관 혹은 돈식준. 돈은 의자를 가리킵니다. 한자는 잘못됐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요 기물 가운데 있는 기물은 기룡문이 이제 이렇게 놓은 걸 이제 기룡문이라고 하는데 있는 이제 정입니다. 정. 정은 원래는 이제 솥밭정자라고 해서 다리가 3개를 가리키는데 다리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국이 돼서 바깥으로 튀어나온 모양이 있고 그런 이제 하늘을 보고 있는 로입니다. 로. 자, 대청 걸릉면조 간지가 그냥 단행으로 써 있다. 밑에 한 줄로 써 있다라는 소리고 서령 인사에서 43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러니까 난 방품이다라고 뭐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요 밑에 있는 거는 화고입니다. 입구가 나팔 모양으로 쭉 벌어져 있고 많은 꽃을 놓는 꽃병입니다. 화고라고 하죠. 이런 스타일들이 이제 걸륭, 옹정대의 스타일입니다.
자, 팔보문이 그려져 있는 화고죠. 홍콩 소더비에서 50만 8천 RMB에 거래됐고 관지는 이렇게 잘 썼습니다. 50만 8천 RMB. 이게 오리지널은 진품은 제가 걸륭제 그 책에서 설명할 때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게 진품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방품입니다. 가격 보면 다 아는 거죠. 자, 걸륭제 때 여의준인데요. 여의준이죠. 요런 여의준을 처음 이제 창소한 저기는 황제는 옹정입니다. 옹정. 그리고 옹정제 때에 많이 이제 유행했던 요 기형이 요 여의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희 때에는 요령준, 옹정제 때는 요런 스타일의 여의준, 그 다음에 걸륭제 때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녹두준, 유행했던 그런 스타일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어제라고 나왔지만 아무튼 관요란 소리고요. 영지 연화문이 거려져 있는 여의이 평저 호로병. 평저라는 건 이제 족 부분이 평평하다 이런 말이고. 자, 여기 관지를 이렇게 잘 썼는데 관지 어떠세요? 대자가 보면 쭈글쭈글 삐뚤빼뚤하죠. 요런 게 이제 관지 쓴 겁니다. 쓴 관지. 자, 아주 여의 호로병이 아주 잘생긴 기형입니다. 멋있습니다, 아주. 자, 여기 청화 정원 영희도, 그리고 이제 화해국제라는 경매장에서 가격은 말씀 안 드렸네. 화해국제 중소형 경매장이죠. 거의 2천만 RMB에 육박하는 가격을 불렀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송중매문이 그려져 있는 영희도는 어디 있어? 아, 영희는 이제 바깥에는 영희문으로 돼 있고 내심에는 이렇게 사무도가 그려져 있는 반 일대 두 개가 40만 RMB라는 거 중무성가에서 요 스타일도 이제 옹정 걸령조 때 좀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죠. 좀 희소성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오는 기억입니다. 요것도 이제 어화용문 어변성룡의 고사가 있는 고족 반입니다. 위가 접시인데 이제 아래 그 다리가 좀 높은 다리가 있어서 고족 반으로 보시면 되고 51만 7천 RMB에 화해 국제에서 경매된 기물이고 또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크리스티에서 냈는데 크리스티는 또 42만 8천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기물 같은데 여기 이게 크리스티에서 중소형 경매장으로 넘어가면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죠. 아무래도 10만 RMB가 올라갔습니다. 아무튼 자, 여기는 이제 큰 완이죠. 내부 직경이 25cm가 되는 큰 이제 완입니다. 대완이라고 했는데 바깥에는 전지 연화가 있고 팔보문이 있고 안쪽에는 이제 십자 보조가 있습니다. 십자 보조는 십자 문양이 있는 그런 이제 십자가 형태가 있는 보물 그 금강저입니다. 금강저. 불교에서 얘기하는 보물이죠. 신통력이 있다고 알려진 기물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작배라고 하죠. 이런 거를 작배인데 밑에 잔탁까지 있습니다. 잔탁이 여기가 이렇게 고리 3개가 파져 있고 다리 3개를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 시대에 춘추전국 시대에 나오는 술잔입니다. 술잔. 그걸 작배라고 하죠. 북경 보리에서 161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도 보셨던 촉태죠. 촉태. 그리고 이제 관지가 걸륭런제 관지가 전서체인데 좀 특이한 전서체로 써 있고요. 중국 가덕에서 299만 RMB에 거래된 아름다운 기물입니다. 여기는 이제 서등이라고 써 있는데 서등일 수도 있고요. 근데 촉태죠. 여기 뾰족하게 되고 초를 꼽는 건데 촛불을 밝히면서 공부를 하면 이제 서등이 되는 거죠. 서등이라고 써 있어요. 네, 이런 걸 이제 옛날에 전기가 없었으니까 이런 거 밝혀놓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한 거죠. 형설지공이 생각납니다. 자, 황지청화 절지화해문이 있는 두리반입니다. 두리반이라는 건 이제 삿갓완이라는데 그렇게 이제 밑부분이 밖으로 외반했습니다. 안정성이 있죠. 자, 황지청화기 때문에 가격이 36만 8천 RMB에 거래됐고 화해 국제에서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유명한 포도문이죠. 송서포도, 그냥 포도문이 아니라 항상 송소가 들어갑니다. 송소는 이제 며칠 전에도 옥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나무에 사는 쥐 뭘까요? 다람쥐죠, 다람쥐요. 다람쥐 여기 기어가고 있네요.
송소는 다람쥐를 가리킨다. 그래서 포도문에는 항상 송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1만 7천 RMB의 북경 다예라는 경매장에서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구도반이죠. 구도, 복숭아 9개가 들어가 있는 반이고요. 옹팔 건구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옹정은 8개, 걸륭은 9개. 복숭아가 서령인사에서 40만 RMB에 거래됐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전지 화해문인데 연꽃입니다. 연꽃이 있는 다완 한 세트 1대입니다. 그래서 관지가 이렇게 돼 있고요. 중국 가덕에서 거래가 됐고 21만 8,500 RMB에 거래됐습니다. 여기 이제 1대잖아요. 1대면 요 모양하고 좀 틀려야 돼요. 똑같으면 이제 전사입니다. 그리고 관지도 비교하면 조금 다르죠. 썼으니까 다른 거예요. 관지가 똑같다. 1대인데 한 쌍인데 관지가 똑같다. 문양이 똑같다. 전사죠. 자, 요런 이제 시문이 그려져 있는 삼청시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다완입니다. 다완은 이제 찻잔이라는 소리고 중국 가덕에서 74만 7,500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여기 또 어이구. 툭 쳤더니 찌그러 이거 한번 써봐. 어이. 됐습니다. 여기 또 송소포도문이 나옵니다. 송소포도문이 나오는 완입니다. 한 개만 있네요. 31만 6천 RMB에 거래된 크리스티 기물입니다. 네, 이쁩니다. 자, 그리고 요쪽. 이건 이제 항이죠, 항. 근데 이렇게 말린 항을 권항이라고도 합니다. 자, 용이 2마리가 구슬을 가지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쌍용 희주문이라고 합니다. 쌍용 희주문이고, 여기는 이제 간주라고 그랬는데, 간주는 이제 따라가는 게 간주고요. 이렇게 둘이서 갖고 노는 거는 희주문이 맞습니다. 제가 구분하는 법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요 밑에는 파도문이 있고, 여의도문이 있고, 파도문이 있어요. 해랑문이 있습니다. 자, 요런 이제 스타일이 나올 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요런 여의도문인데 여기는 이제 당연히 그렸기 때문에 문양이 조금씩 다르죠. 꼭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똑같다 그러면 무조건 전사입니다. 요 밑에도 항이죠. 여기는 이제 구름을 보고 있는 운용문입니다. 해수 운용문. 135만 6천 RMB 홍콩 소도비고요. 관지 이렇게 잘 썼습니다. 위에 것 가격을 안 봤는데 역시 가격은 1,449만 RMB에 거래됐는데 북경 다예라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자, 여기는 영희문이 그려져 있는 69만 RMB에 거래된 보리 아문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운영문이 그려져 있는 완입니다. 완 1대입니다. 39만 1,000 RMB에 거래됐고 북경 중한이라는 경매장에서 거래됐습니다. 자, 이게 특이한 기형인데요. 전지 연화문이 있는 수정이라고 하죠. 수우라고 하고 결론은 필세죠. 필세입니다. 자, 관지도 잘 썼고 아주 이쁘고 특이한 개입니다. 이런 특이한 여기 골이 져 있고 옆에 귀가 달려 있는 거 수정입니다. 정. 용봉정상할 때 다다를 정자예요. 수정이고 이런 기형을 수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수우라고 해도 되고 수향이라고 해도 되고 결론은 물그릇이다, 필세다 이런 말입니다. 북경 보리에서 109만 2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여기까지가 걸륭이고요. 여기부터는 가경입니다. 그래서 21년도 박매연감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짧게 나올 것 같으면 하나 더 하면 그래도 엄청 1시간 몇 분이 되니까 하나씩 끊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짱거멍 도썰 113번째 걸륭 도자기는 9번째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2022년도 판이 없고 23년도 판을 새로 구했기 때문에 걸륭제 때부터는 또 23년도도 리뷰합니다. 자꾸 많은 기물을 보고 만지고 하면서 이제 실력이 늘어가는 거기 때문에 섭취는 수억 점을 봐도 실력이 안 늡니다. 항상 관요나 이런 책을 보든 아니면 실물을 봐서 박물관에 가서 실물을 보시든 꼭 명품과 진품 비슷한 그런 명품을 보셔야 실력이 늡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사 도자기 구분하는 법 정도는 이제 짱아몽 도서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다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꼭 공부하셔가지고 전사는 걸러내시고 이제 섭취 고르는 습관을 버리면 명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짱아몽 도서 113번째 리뷰 시간 이만 마치고요. 다음번에 걸륭 도자기 마지막으로 23년도판 리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짱아몽 도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